즉 저희가 포스팅할 때 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굿샤이입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한다면 꾸준한 애드센스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글에서 내가 쓴 글이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구글 SEO 고수들 말에 의하면 구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소를 보면 이것들 중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많아가지고 거부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수익형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려니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저의 블로그도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 너무 중요한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5가지 원리. 구글은 웹상의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검색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천억 개의 웹페이지를 미리 검색 색인에 정리해둡니다. 구글은 최상의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의 성격에 따라 각 요소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시사 관련 검색어의 경우 사전적의 검색어보다 최신 콘텐츠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은 단어를 분석합니다. 구글은 최상의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검색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해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지 파악합니다. 검색어에 포함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동의어 시스템을 통해 검색어에서 사용자가 의도하는 단어를 파악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카테고리의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지 파악을 하고 검색어가 구체적인가 아니면 광범위한가, 단순 검색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리뷰, 사진, 영업시간 등의 단어가 있는가, 당일 게재된 컨텐츠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인기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 업체를 검색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정보를 찾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합니다. 검색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찾고 있는지 분석하여 인기 급상승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신 알고리즘에서는 이 키워드들이 오래된 페이지보다 최신 정보가 더 유용하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실시간 이슈 키워드로 글쓰기를 하면 이 역시 백날 글쓰기 해봐야 구글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잠시 동안만 구글 상위 노출이 되고 글이 밀려날 것입니다. 두 번째, 구글은 검색어를 페이지와 맞춥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글은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어와 일치하는 정보가 포함된 글을 찾습니다. 검색어와 일치하는 키워드가 글의 제목이나 본문 등의 어떤 위치에 얼마나 자주 표시되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글이 검색어와 관련성이 있는 글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얼마나 자주 그 키워드가 표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찾는 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검색어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즉 저희가 포스팅할 때 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구글은 콘텐츠의 품질도 확인합니다. 구글은 최상의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해 수많은 글 중에서 가장 유용한 글이 가장 먼저 표시될 수 있도록 글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최신성, 검색어의 등장 빈도, 페이지의 우수한 사용자 환경 제공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 구글은 웹페이지의 활용도도 체크를 합니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은 모든 사용자가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를 분석합니다. 브라우저 기기 등 모든 접속 상황에서 친화적인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핸드폰에서 접속했을 때 잘 작동하는지, 반응 속도가 빠른지, 태블릿에서 접속했을 때도 환경이 좋은지,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접속했을 때도 잘 작동하는지 이런 걸 모두 체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이트가 다른 브라우저에서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사이트가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 유형과 크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페이지 로드 시간이 느린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지 등 여러 가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구글은 검색 기록 및 문맥도 고려를 합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인터넷 기록을 분석해서 검색 결과를 맞춤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위의 5가지 원리 중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제가 설명해드린 원리입니다. 구글은 구글 검색에서의 활동 정보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맞춤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바르셀로나를 검색을 했고 최근 바르셀로나 대 아스널을 검색한 경우 이는 사용자가 도시의 정보가 아닌 축구팀의 정보를 원한다고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글은 사용자의 국가와 위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사람이 풋볼을 검색했을 경우 구글은 미식축구 관련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만 영국의 런던에서 풋볼을 검색한다면 프리미어 리그 관련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듯 구글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검색하려는 사람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SEO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너무 그거에 딱딱하게 있는 것보단 정말 글을 검색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서 검색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양질의 글을 쓴다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 글을 작성하실 때 가능하면은 검색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